여러분, 지금 당장 쓰고 계신 은행 통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매달 25일 어김없이 들어와 주던 내 기초연금 34만 원. 만약 이 돈이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0원으로 찍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지난달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갑자기 왜? 아마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병원 갈 돈, 손주 과자 사줄 돈,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차마 손 벌릴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절망감에 휩싸이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간 복지, 제도의 함정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구해온 알고살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상황,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께 바로 다음 달에 닥칠 수 있는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피 같은 기초연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충격적인 진짜 이유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이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만약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4가지 비상대책까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절대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아주 무서운 함정 때문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르신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특수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경은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 실제 버는 돈이 없어도 이 정도는 버는 셈 쳐야겠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소득을 마음대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13만 원, 부부는 월 340만 8천 원을 넘으면 가차없이 연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김순자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참 착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어머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병원이라도 편히 다니세요 하면서 40만 원씩 통장으로 보내줬어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프면 이걸로 병원 가고 손주 오면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했는데 근데 몇 달 뒤에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됐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구청에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처럼 똑같았어요. 어르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들이 준 용돈이 소득이야? 그럼 자식한테 용돈도 받지 말고 굶어 죽으란 소리인가 싶어서 밤새 울었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13만 원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경우 원래 받던 약간의 소득에 아드님이 보내준 월 40만 원이 사적이전 소득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더해지면서 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버린 겁니다. 단 몇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월 34만 원의 연금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자식의 효심이 오히려 부모의 생계비를 끊어버리는 칼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섭고 더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은행에 혼자 방문을 하시다 보면 은행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르신, 요즘 특판 나와서 금리가 좋아요. 지금 예금보다 한 달에 3,000원, 5,000원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로 커피 한잔 하세요. 이 말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은 월 3,000원의 이자를 얻는 대가로 월 34만 원의 연금을 잃는 악마의 거래를 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 몇천 원의 이자 상승을 빌미로 소득 기준을 넘겼다며 연금을 빼앗아 갑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40년을 산 이 집, 벽에는 금이 가고 천장에는 물이 셀 때도 있는데 정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이 집의 가치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오를 가치를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라가 내 집값을 멋대로 올려서 내 연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명의의 전세보증금 내용입니다. 자녀가 눈에 밟혀 그래 내 명의를 빌려주마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수억 원짜리 빚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세보증금은 고스란히 어르신의 재산으로 잡히고 여기에 간주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연 4%의 가짜 이자까지 계산해서 소득으로 봅니다. 1억짜리 전세면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33만 원이 넘는 돈을 잊지도 않은 소득으로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축성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보험금 젊었을 때 허리띠 졸라매며 부었던 저축성 보험. 이제 만기가 되어 드디어 목돈을 좀 만져보나 했는데 그 돈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어르신은 일시적 고소득자가 되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 것인데도 국가는 이것을 새로운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효심으로 받은 용돈, 아끼고 아껴 모은 예금이자 내가 사는 집값 오른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연금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바로 내가 평생을 믿고 부었던 국민연금의 배신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연기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십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 5년을 늦추면 무려 36%나 연금을 더 준다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정부는 이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독에 대해서는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65살에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씩 달 수 있었는데 상담원이 그러더라고. 아버님, 지금 신청하지 말고 5년, 6년만 참으시면 나중엔 1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계절이 24번 바뀌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친구들이 박서방 막걸리 한잔하세 할 때도 다음에 라며 돌아섰고, 아내가 영감 병원 한번 가봅시다 할 때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참았어요. 그렇게 6년을 버텨서 드디어 71살에 연금을 신청했지. 진짜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늘었더라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아내 손 잡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런데 32만 원 나오던 게 달랑이 2만 원이 찍혀서 나온 거야. 3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간 거지. 국민연금 30만 원 늘었는데 기초연금 30만 원이 사라졌으니 결국 내가 6년 동안 온갖 고생을 참아가며 기다린 대가가 고작 영원이었던 거야. 영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65살부터 받는 건데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얼만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어. 네, 바로 이것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의 함정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인 2025년 기준 약 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강제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늘어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대폭 삭감되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늘지 않은 완벽한 조삼모사 상황에 처한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권유할 때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라는 장점만 크게 부각하지 대신 기초연금이 깎여서 실제로는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치명적인 단점은 작은 글씨처럼 슬쩍 넘어가거나 아예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묘한 함정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이건 법이 보장한 내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받는 순간 내 국민연금 소득이 늘어나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권리를 찾으려다 오히려 전체 수령액은 비슷해지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금액만 비교하고 바꿨다간 연계 감액 제도에 걸려들어 오히려 총수령액이 줄어드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변경하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제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최종적인 총 연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어르신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시고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부부가맥이라는 비정한 제도입니다. 나라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혼자 살 때보다 주거비, 난방비 등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탁상공론적인 논리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연금을 삭감합니다. 혼자 살면 34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되면 각자 약 27만 원씩만 받게 되는 거죠. 한 가구에서 매달 13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을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살았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TV를 봐도 혼자.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함이 무서웠어요. 그러다 경로당에서 좋은 분을 만나서 의지하게 됐고 자식들 축복받으면서 재혼을 했죠. 낡은 집이지만 둘이 같이 사니까 웃을 일도 많아지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딱 반년 만에 날아온 통지서에 기초연금이 10만 원이나 깎여서 나온 거야. 둘이 합쳐 2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진 거지. 행복하자고 한 재혼인데 나라에서 벌금을 매기는 기분이었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괜히 재혼했나, 이 사람을 만났나 후회까지 들더라니까요. 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조사 시점부터 바로 부부가맥이 적용됩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실혼입니다. 요즘 자녀들 눈치도 보이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서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함께 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국가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탐정처럼 여러분의 삶을 파고듭니다.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가? 생활비를 관리하는 공동 통장이 있는가? 공과금을 함께 내고 있는가? 주변 이웃들이 부부처럼 지낸다고 증언하는가? 자녀에게 전화해서 두 분이 함께 사시며 생활비를 합쳐 쓰시나요? 라고 묻기까지 합니다. 이런 실제 생활 모습을 조사해서 사실상 부부관계 즉 사실혼이라고 판단되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이 연금을 20%씩 깎아버립니다. 생활비 관리하기 편하려고 병원비라도 같이 모으려고 만든 공동통장 하나가 여러분의 연금을 깎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재혼이나 동거가 오히려 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이 끊기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화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연금 중단이라는 끔찍한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내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4가지 비상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90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해 신청입니다.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통지서를 보낸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 용돈 문제 시 이 돈은 매달 받는 정기소득이 아니라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이번에 딱 한 번 준 일시적인 선물이며 병원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지원금이다. 와 같이 그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들의 자필 확인서나 송금시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실혼 문제 시 우리는 각자의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며 생활비도 각자 부담하고 있다. 공동통장은 단순히 월세를 나눠 내기 위한 목적일 뿐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둘째, 상황이 바뀌었다면 즉시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금이 중단된 원인이 해소되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는 절대 알아서 다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발로 찾아가서 다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됐던 고금리 예금이 만기되어 해지했거나 자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그 즉시 관련 서류를 들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맥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소득이 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경우 남은 한 분은 반드시 단독 가구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계속 20% 깎인 금액을 받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셋째, 어떤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애초에 소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내 재산이나 가족 관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 것 같다면 무조건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자녀에게 큰돈을 받기 전에, 재혼이나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오르고 연금 수령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이 질문 하나가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넷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주장은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수첩 하나를 사서 내 권리 수첩이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간단히 메모해두고 주고받은 서류는 반드시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십시오. 연금 중단 통지서 같은 중요한 문서는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나중에 이해 신청을 하거나 내 주장을 입증해야 할 때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나레이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기초연금은 첫째, 나도 모르는 소득인정액 때문에, 둘째, 국민연금과의 복잡한 연계 때문에, 셋째,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90일 이내에 이해 신청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며 어떤 변화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행동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동량이 아닙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으로 얻으신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 영상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